한 발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재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열렸는데요. 직접 진술을 했다고 80분 이상 했다고 합니다.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자, 이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뭐 풀어준 것도 지기현이지만 결국 이 사건 쭉 끝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더 그 부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판 마무리하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소장 보고 이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한무치, 호화무치. 면후심흑.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네,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를 쓰셨네요. 아니 얘기하는 걸 어제 이제 직접 법정에는 안 들어갔지만 후배 네. 기자들이 쭉 정리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올린 걸 보니까 두 분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피고인이 93분 발언이 82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93분 했습니다. 93분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 진술하고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또 끼어들고 합치면 93분. 93분 발언했는데 변호인 발언이 9분입니다. 안 돼요. 그럼 두 분 변호사 하시면서 망했어요. 그럼 패난 거예요? 아, 망한 겁니다. 망한 제가 거죠? 예. 제일 망한 거는 최후 진술도 좀 너무 많이 하면 판사들 싫어하는 분도 많거든요. 예. 최후 진술 사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원하는 시간이 있고 피고인이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저게 어제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니까 아 국정 수행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93분 발언하고 국무위원들이 9분 발언하는 예. 형식이었구나.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헌재에서 있었던 그 단핵 심판 최후 진술 때 했던 얘기 네. 그 연장선에서 부인의 강도만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네. 사실과는 아무 관계 없구나. 관계없이. 내가 아니라고 믿으면 다 아닌 것이고 사실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야,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시켰냐 이 생각이 들었다는 왜 거죠. 저런 사람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키고 대통령을 총장 시키는지 참 시키고. 모르겠다. 예.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윤주 변호사님, 변호사로서도 본 느낌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맞아요. 맡기 싫고 최악의 그리고 변호사, 판사도 피고인.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특성을 다 갖고 가졌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뻔한 걸 자기 혼자 부인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가 사실 웬만큼 명백하면 양형 인정하고 가야 다툼으로 됩니다. 인정하고. 그 정상 참작으로 다투는 것이 그렇죠. 판사도 좋고 변호인도 참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양형 사유도 되고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은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판사들의 시간 노력 이게 법정에 투여되는 거니까 정말 제가 참 판사도 참 지기현 판사가 저희가 좀 편들어 준다라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분도 참 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기현 판사가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판사는 다 들어야 되니까. 8시간 어제 재판 꽤 오래 했다고 하던데 몇 시간인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의 권리다. 예, 그랬다고 하죠. 했는데 5분 안으로 좀 정리해달라니까 더 많이 해버렸다고 하기도 어제 하고요. 어제 이제 근데 좀 또 네.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특징, 기피하는 특징은 검사의 기소부터 공격하고 부정하는 타입. 그쵸. 이건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를 할 때 뭐 공소권 남용이라던가 공소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런 형식적인 거는 애초부터 미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명분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유하고 형식적인 사유를 한 9대 1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법원으로서는 다짜고짜 뭐 검사가 어떤 뭐 흑심을 가지고 이런 법원에 던졌다 거부감 느끼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는 국가 권력 자체를 부신하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특히 부하 탓하는 사람. 이게 되게 못 만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이거 크게 영향 미칩니다 사실. 안 좋은 걸 다 갖고 있다. 네. 네. 이 안 좋은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기자님.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왜 처음엔 부인하냐면은 네. 내란 우두머리가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방법이 방금 없다. 양형을 다투고 할 게 없잖아요. 그건 방법이 처음부터 없다. 끝까지 그냥 버티면서 나는 네. 뭐 올바르다 주장을 이런 계속 해 나가지 않겠어요? 네. 아마 어제 그 헌재의 최후 진술 모습, 어제의 모두 진술 모습들이 네. 앞으로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계속 것도- 그렇게 갈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 검찰 측이 증인을 한 500명 이상 선칭을 해놨으니까 네. 이 재판을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법원에서 좀 아마 정리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싶어요. 거고요. 네. 어제 좀 그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윤석열 측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변호인조차도 형사재판의 판을 흔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어제 위현석 변호사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그 공수처의 불법 구속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는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인 신문도 윤 피고인 본인이 자신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불러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부른 사람들이 조성현하고 조성현하고 김형기 대대장이 다 이제 전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하의 부하잖아요. 예, 예, 부하의 예. 부하.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이제 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저 최상목 뭐 부총리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직접 받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결국은 법기술자들답게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흔들려고 할 것이고 네. 정인 신문을 다 하자고 달라들 것이니까 그러면 저게 한 몇 년 가죠.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잘 아마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느냐. 증인신문 하루에 뭐 많이 해봤자 2명인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네.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어차피. 계속 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재판정을 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손절을 했거든요. 네. 윤회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 재판정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이 앞으로 참 형사재판도 앞으로 참 고난도로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는 느낌을- 행동을 봤을 때. 예, 그렇게 자, 그렇지만 또 논란이 있어요. 법정 촬영 불허 부분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 논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특혜 아니냐? 다른 전직 대통령들 다 와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간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뭔가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윤석열만. 이거 뭐 수의를 입은 사진이나 법정의 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네. 포괄적으로 반한다. 뭐 이 모습 자체가 유죄 인상을 지울 수 있고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면 뭐 그 판사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데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하고 이런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 관한 권리를 뭐 비교 교량을 해야겠죠. 근데 예.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큰 사안이다. 그렇죠. 어떤 점에서 크냐면 우리가 참 하루에 참 뽑기는 쉬운데 내리기는 이렇게 어렵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무논리 그리고 억지 발언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막무가내인 사람을 어떻게 언론이 포장하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깨닫고 내가 내 한 표가 어떻게 행사해 이거 정말 굉장히 소중한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성과 그렇죠? 각오의 자성의 시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기현 판사가 네. 이제 저 재판장으로서 구속 취소한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도 안 했었고 그래서 아마 반발 여론이 꽤 높았던 걸로 보이긴 하고요. 어제 이제 재판부가 법정 촬영 재신청을 하면 허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얘기는 네. 다음 재판 해주겠다는 거겠죠. 21일 날로 잡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네. 그러면은 결국은 허가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도 뭐 촬영 신청이 이제 기간이 짧아서 네. 피고인 쪽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 바로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보고 아마 지기현 판사의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는 구속 취소 취소해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아니라고 예. 본인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 받잖아요. 다음 국민들한테. 주 재판에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 재판받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도 좀 그 시간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했던 부분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이렇게 두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결국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이 됐고 또 18일이면 두 사람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아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제 정기 선고가 있는 날이니까 네, 그날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다음 날은 퇴임이에요. 그 퇴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0일 날 이제 저 배당하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은혁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니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요거는 또 구인 중 과반이면은 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네. 뭐 탄핵이거나 뭐 헌법 소원 이런 게 아니면은 과반이면은 통과되거든요. 6인이 필요 없습니다. 예, 예. 9명 지금 9인 체제가 됐으니까 5명이 찬성하면은 되는 걸로 봐서 내일 모레쯤에는 아마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효력 정지를 하지 않겠나.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지금 나머지 18일 날 두 사람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7명이 남으니까 심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의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가 새 정부가 조기 대선에 따라 출범한 새 정부에서 새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일단 효력 정지가 먼저일 걸로 그렇게 그럼 보인다. 그게 아마 내일 모레쯤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효력 정지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왜냐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권으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복귀하고서도 한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임명 행위를 그건 뭐 형식적으로 완성 행위일 뿐인데 안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끼우면서 넣었어요. 예, 갑자기 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이건 누구와 봐도 참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입니다. 네. 지금 겨우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가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간다. 이거 그리고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그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납득을 못할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게다가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그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가 위법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네. 그런데 그 부하가 내 옆에 동료로 온다. 저 같으면 네. 정말 너무 혐오감 들 것 같습니다. 같은 솔직히 재판관들이 말하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가 네. 파면되자마자 한 게 마은혁하고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플러스 두 명을 지명했는데 네. 그 사람이 작년에 그랬잖아요. 대권한 대응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네. 현상 유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네. 직무 정지와 권위가 다르다. 직무 정지도 권위가 하나죠. 같은 거죠. 그래 그런 계속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찰 내에서는 나름 네. 뭐 교수 같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제처장 맡아서 한 일이 뭐냐? 시행령 정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간신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소리치면 그거 맞다. 40년 지기로 뭐 바른 소리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엉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효력 정지시키고 지명이 효력 정지가 되면은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명이 안 되면 7인 구도로 가서 가는 거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지명 처리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지명 대통령이 처리가 될 되면 겁니다. 되겠죠.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관제에서 나온 부분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금 사저 있긴 하지만 밥값 술값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썼다. 이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간이 배밖에 나온 건지 파면 받은 사람이 그 요리사 불러서 밥에 먹고 술에 먹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생중계된 헌재 재판 네. 헌재 그 재판소 권한대행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시간을 보셨죠? 11시 22분. 예. 예. 네. 그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시간을 정확히 체크를 해요. 그 시간부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예. 어떻게 국고를 축내고 가요? 그때부터 술 먹으면 안 돼. 술을 자기 돈으로 사 먹든지 밥을 자기 돈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돈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예. 내가 하는 게 다 법이고 내가 하면 옳다는 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 갈 곳을 못 구해서 네. 뭐 머무를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있었던 것도 이제 어디로 갈까에 대한 그렇죠. 그 판단 때문에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활동이거나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아니 어제 법정에서도 야 저 사람은 아직도 대통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 짐이 곧 국가인데 뭐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망상으로 이게 그 망상으로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나는 순간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윤석열 나이를 볼 때 무기를 행을 다 살면은 네. 그 뭐 못 나오니까. 예,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자관 이 사람의 하는 방식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 네. 법 상식,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는 전혀 걸 통하지 않는 사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 네. 관저에서 갈 곳이 없어서 밥 몇 끼 더 먹었다고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근데 박근혜 때는 그냥 그게 이해했잖아요, 다. 그런데 검찰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그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네. 뭐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군 부대 내도 심리전 하면서 하는 팀이 있었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운영했던 거기 이제 군인의 행위를 그 행위 정치 개입 행위도 기소를 했지만 자잘한 것도 네. 뭐 사 먹은 거 다. 그렇죠. 예. 뭐 자기 사적인 가구 구입비를 이 군에 공금으로 했다. 그 200만 원, 그러니까요. 300만 원도 기소했던 게 검찰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행위입니다. 아니 멀리 볼 거 뭐 있으면 특활비 자기들 쓴 건 하나도 공개 안 하고 다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래도 안 하고 가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 맘대로 써놓고 상대 진영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썼는 것과 그 난리를 치고 기소를 하고 아유, 또 하지 하나,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예는 유시춘 EBS 네. 이사장이 그 출연진들 뭐 EBS 수능 강의 출연진들인데 현직 교사죠. 그래서 이제 접대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 얼마입니까, 식사가 그게?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만 원에 음료수 하나 3천 원 더 먹었다고 3천 원을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이게 어제 저 예, 대 기자님. 검사 출신인 김용남 지금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이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제 숙박비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불법 불법 점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윤석열 검사였으면은 그거 기소할 겁니다. 아마 횡령. 아니 지금 몇천 원 더 기소를 하는데요. 이 돈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 거잖아요. 내 편이면 괜찮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에게는 동지란 없다. 네. 시다발이 아니면은 예. 적이다. 부하 아니면 적이다. 아, 예.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도 못 그 지키는 윤석열식 것 같고. 공정과 상식은 자기는 괜찮고 아니 자신과 김건희는 예외고 예외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걸 이해하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망상에 빠져 있구나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지금 시작됐는데 만약에 이 기록물들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15년 아니 30년 정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공개 다 돼버리면 윤석열이 했던 윤석 정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된 뒤에 황교안 군안 대행이 20만 건이 넘는 네. 서류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해서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되도록 지금 맞습니다. 돼 있거든요. 한독수 군안 대행도 마찬가지로 아마 최대한 많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예. 있는 행위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엉뚱한 하는 거뭐 골라서 합니다. 알박기 같은 거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아마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많이 비밀 지정을 해서 네. 공개되지 않게 못하도록 만들지 않겠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대통령 기록관의 권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12.3 내란 사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예. 내란 사태가 많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자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파면은 내란 사태의 입증의 시작이다. 시작일 따름이 예. 한 발을 뗀 건데 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록물을 봐야지만이 형사 재판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내란에 개입했던 뭐 설계자라든지 머리들 이 기록물에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거와 비슷한 선상이라고 같은 보는데요. 맥락이다. 이완규 씨도 이제 검찰의 브레인이라고 불렸죠.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가장 탁월하다. 뭐 미스터 법질선가 뭐 그렇다고 예. 하던데요. 그러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재임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했을 테고 그리고 내란에도 뭐 안가 모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뭔가 기여와 관여가 있긴 한데 그게 뭐 사전적인 관여인지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데 관여를 한 건지 일단은 이것도 그 내란에 관한 진실이 뭐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한 그리고 이완규 자신을 위한 구명 조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민간인으로 조사받는 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사실 수사기관이 부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완규한테 한 자리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걸 막아준과 동시에 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도 이 연장선상이겠죠. 결국 모든 것이 수면에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로 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은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게 한 거를 법제처에다가 법제처가 법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게 이완규거든요. 네. 아니 그럼 국방부에다가 지금 아니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여성부에 그러면 국방부를 기능을 갖다 줘도 되냐? 예. 아니 그걸 시행령으로 법에는 안 되지만 시행령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직무를 유기한 행위잖아요. 네. 명백히 누가 봐도 법무부에 누가 인사 검증 기능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기능을 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를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도 물론 뭐 판단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록들을 지금 다 지정 기록물로 가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난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조사받았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지금 다른 범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건의 상황인데 이 부분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현주 변호사님. 이제 뭐 이 하나의 혐의뿐만 네. 아니라 사실 정말 구속영장이 많죠. 나오기 원할 때는 예.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부담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쳐서. 이 하나 혐의보다 똘똘 검찰용으로는 똘똘 만다고 하죠. 똘똘 말아서. 뭐 검찰의 그 의사가 있으면 똘똘 말아서 기소를 하거나 똘똘 말아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구속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직연 재판장이 직권 구속하는 거 내란 사건 아니면 다른 범죄 혐의 지금 일반인이니까 불소추 특권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속시키는 방법. 직권 구속을 하려면은 이제 법정에 안 나오거나 네,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구속하기엔 좀 그냥은 그렇죠. 안 되고요. 예.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이미 재판에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게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제 조금 더 좀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 이게 재판이 지금 2차 공판은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네. 지금 모습을 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재판하는 거 보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해야 됩니다. 2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은 네. 해야 이게 빨리 가기 때문에 재구속이 지금 시급히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하. 그게 두 분 다 뭐 법조인이고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어떤 방식이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대체로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 판사나 검사 출신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대선은 끝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요. 6월 3일은 그리고 지나야 된다. 지금 검찰이 제일 구속하기가
공수처에 가 있는 것도 힘들고 경찰도 힘든데 검찰이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의 검찰은 심우정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고위 어차피 이 생사를 같이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재구속을 하겠냐. 아마 손 놓고 있을 거다. 아마도. 아마는 뭐 자기 보호를 위해 다른 걸 하거나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쉽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근데 뭐 변호사님? 이거 사실 뭐 시기적으로 보건데 대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으로나 그리고 다음 정권이 검찰의 신세를 지지 않고 시작할 어떤 네. 수사기관의 신세를 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빗장이로 만들 거거든요. 네. 기소해서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본인의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저희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게 개국 공신이라 우리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안 했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기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에서도 윤석열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은 우리가 지고 흔들면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뭐 조국은 우리가 뭐 픽하면 오금 저리게 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렇게 검찰의 신세를 지고 시작했고, 근데 저는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무원이 역할이죠. 자기 일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까? 인사가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걸로 해서 뭐 협박 비슷하게까지 우리 애들 자리 챙겨 달라. 뭐 좋은 요직에 해달라. 너 우리가 기소한 사건 무죄 받으면 너네들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검찰의 신세를 지지 않고 또 볼모 잡히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